우리나라의 또 고전적인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 그나마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동산 상승이 가계대출을 늘려가지고 크게 보면은 소비와 성장을 위축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상승이 경기 부양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큰 리스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2천조 원이 넘는데 대부분 부동산 대출에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떨어질 시작하면 수도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는 장기 불황에 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지금이라도 낮추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빚 중심의 금융 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죠? 경제를 위해서예요, 이건. 물론 그 안에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당위론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평균 1인당 국민 소득하고 중산층이 살 수 있는 평균 집값하고 딱 보면 우리가 선진국의 3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멀쩡히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 너 연봉 얼마야?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연봉이 3억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값이 10억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초봉이라든지 20대, 30대 이제 괜찮은 직장 들어간 사람들 연봉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볼게요. 네. 우리가 서울 시내 중위 아파트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경제 규모랑 이런 걸 비교해봐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3배 이상 3배. 높아요. 소득 대비. 그런데 다른 나라가 3배 이상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 자기 소득 내에서 집값을 내고도 가처분소득이 그래서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요.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3배 이상 비싸니까 빚을 내지 않고선 이게 집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구조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집에 매달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빚만 늘어나고 경제에 도는 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